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1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항공우주연구원, 줄여서 항우연이 발족을 한 날이죠. 10월 10일 날 설립이 됐는데, 현판을 올린 것이 바로 10월 11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글쎄, 어떤 날을 스타트로 볼 거냐?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든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0일로 보든 11일로 보든. 근데 저는 그래도 현판을 한 날이 11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 날짜를 잡았는데, 네, 자, 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연구원이 생겼다라는 건 굉장히 커다란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6.25 무렵, 6.25 끝나고 겨우겨우 만든 것이 이제 최초의 항공기. 그야말로 프로펠러 이렇게 달린 그런 간단한 항공기를 이제 만든 것이 50년대 초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한 70여 년이 흘렀죠. 그런 이제 그냥 팔랑개비 달린 그런 어떤 비행기,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비행기를 만들던 우리가 이제는 달까지 뭐가 날아갈 수 있는, 지금 다누리호가 그 달에 가 있잖아요. 그까지 보낼 수 있는 로켓을 이제 띄우는 그런 실험에 다 성공을 하고, 우리가 우주 개척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거,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대한민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동영상을 볼 때마다 참 우주라는 데가 좀 신비하더라고요. 근데, 가기도 쉽지도 않고 또 빨리 갈 수도 없는, 아무리 빨리 가도 거기서 거기 분이 안 되는 그렇게 광대한 우주인데, 어, 이미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는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많이 개척해 놓은 상태의 길을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로 뛰어 들어올기는 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중에 빨리빨리 문화에 아주 능숙하고 익숙한 우리가 그들을 또 따라잡는 더 빨리 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주 개척에 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우주항공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우연 발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우연은 이제 줄임말이고요. 원래 그 명칭이 항공우주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마찬가지고요. 영어로 봤을 때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줄여서 칼이라고 그러죠. 아마 칼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공 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우주항공청 산하에 있는 법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에 있다고 하네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거해서 1989년 10월 10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현판식을 올린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됨과 동시에 2024년 5월 24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쪽으로 이제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이 이제 되면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됐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동시에 설치 근거 법령이 기존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못 박아놨던 걸 갖다가 이 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이렇게 별도로 특별히 이제 규정을 따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립 목적을 한번 볼까요? 설립 목적은 항공 우주 과학 기술 영역이 새로운 탐구, 기술 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항우연의 주요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 시스템 및 핵심 기술 연구 개발. 두 번째, 국가 항공우주개발 정책 수립 지원, 항공우주기술정보의 유통 및 보급 확산. 세 번째가 시험평가시설의 산학연 공동활용, 중소, 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 지원 및 기술 사업화. 네 번째가 정부, 민간, 법인단체 등이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 용역, 수탁, 위탁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것이 이제 항우연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네.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주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능을 언뜻 봤을 때 일단은 R&D가 이제 주요 기능이겠죠. 연구 개발을 한다는 거. 어떤 연구 개발이냐면은, 우주 발사체,
우주에 관련된 그 어떤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정보를 유통하고 보급하고 확산하는 거, 뭐 여러 다른 산업 분야에 관련된 그런 뭐 기업도 있을 거고, 연구기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서로 협력하고 또 기술도 있으면 그걸 산업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에 이제 기능을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것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연역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뭐 아까 뭐 처음 그 시작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1989년 10월에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이 됐고요. 90년 12월에 항공우주연구소가 기공이 됐습니다. 92년 9월에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성능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네요. 그다음에 92년 11월에 항공우주연구소가 완공이 됐고 93년에 까치호가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비행을 시키는데 그 무엇인가 그 발사체의 그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겠죠. 그게 까치호로 명명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6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이 됐고요. 97년 3월 달에 쌍발 복합재료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98년 6월에 2단형 과학 로켓 발사, 99년 1월에 항공우주연구소 설립 근거를 또 변경을 했고요. 그해 12월에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1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뭐 어렴풋이 그 저는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랑 뭐 1호 발사가 했다. 그래서 저걸 갖고서 뭐 이 방송에 활용하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2001년 1월 달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해 9월 달에 선미익 항공기를 개발했다. 그게 반디보호입니다. 선미익 하면 글쎄요, 꼬리 쪽에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참 한자로 써놨으면 쉽게 그 이해가 될 텐데 지금 그냥 유출을 해볼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11월에 한국 최초 액체 추진 과학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액체 추진하려면 액체를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체 연료가 필요하다. 고체로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될 테니까. 네, 그다음에 2003년 5월 달에 항공기 체계 종합 성능 시험 센터를 기공을 했네요. 그다음에 2003년 우주센터를 기공을 했습니다. 뭔가 좀 뭐라고 고도화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용어 자체에서 벌써. 그다음에 그해 9월 달에 과학기술의성 1호가 발사가 됐고 10월 달에 다목적 성층권 장기 제공 무인 비행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달에 지주 추적소를 기공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주 발사체를 쓰면 여러 군데서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추적소를 그 이제 또 세워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달에 남극 소형 관제소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남극에 그 세종기지가 있죠. 거기에 설치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2006년 7월 달에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기초기술연구회에 이제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2008년 4월 달에 우주인을 추구했다. 이게 그 이소연 씨 아닐까요? 그 여성 우주인이 있죠. 예. 우주에 올라갔다 오면 그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예.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그때 그냥 몸이 안 좋았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성의 몸으로 그 우주를 갔다 온다는 거 쉽지 않죠. 예. 2008년 12월에 중형 에어로 스텝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2009년 6월 달에 나로 우주센터를 준공을 합니다. 예, 좋죠. 나로 우주센터. 저기서 이제 그 발사체를 그 쏘아 올리는 거죠. 2010년 6월에 천리안 운성을 발사를 했고, 2011년 11월 달에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장원이가 우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거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다목적 위성,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2년 6월 달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민군 경영 핵심 구성품을 또 개발했다. 이 우주 발사체뿐만 아니라 장원이가 이 뭔가 그 비행,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로 그 연구 개발을 하는 그 기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2013년 1월 달에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 3차 발사, 2013년 8월에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5호 발사, 11월 달에 과학기술위성 3호 발사, 12월에 4인승 소형 항공기 나라온을 개발을 했네요. 14년 5월에 유무인 혼용기 개발, 6월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으로 소속이 변경이 됐고, 2015년 3월 달에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달에 고고도, 그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죠. 장기 제공 전기 동력 무인기, EAV3인데 14.12km까지 비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한국형
발사체 엔진 추진기관 시험 설비를 준공을 했고 16년 7월 달에 액체 엔진 임무 연소시간 연소시험에 성공을 했네요. 16년 8월 달에 또 18.5km 고고도 상기 채공 비행 성공을 했네요. 그다음에 16년 12월 달에 국가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18년 11월 달에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발사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18년에 천리안, 2020년 2월 달에도 천리안, 2020년 8월 달에 EAV3 53시간 장시간 비행 성공, 2020년 나로 우주센터 제2 발사대 완공. 예, 그러면서 뭐 너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일이 거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찌됐든 우리 누리호를 발사를 했죠. 이거 우리 그때 다 그 지켜봤습니다. 온 국민이. 그다음에 이제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가 됐고, 달 궤도에도 진입을 했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했고, 지금 다누리가 궤도 진입해서 계속 달 그 보이지 않는 뒷면, 거기를 그 지금 지도를 만들어 나고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5월 이제 우주항공성 산하법인으로 편입이 됐다는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예. 하여튼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을 이제 해왔는데 예, 바로 이 앞에 그 주소가 바로 그건데 이제 나로우주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11일이네요.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예. 자, 조직은 이제 뭐 어디나 원장이 당연히 있겠죠. 치프가 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스 치프 있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두어갖고 원장이 관리하는 그런 그 조직체가 있고, 그다음 부원장이 관리하는 조직체가 있네요. 예. 음, 뭐 원장이 모든 걸 다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원장 제도를 둬서 또 상당 부분은 부원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 같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 연구 시설로는 이제 본원이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나로 우주센터, 그다음에 로켓센터, 이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항공센터, 그다음에 추적소가 있죠. 추적소가 팔라우 추적소, 그다음에 신우주 지상국, 우연호 위성 관제소, 남극기지 아리랑 위성 통신소. 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예. 자, 발사체는 이제 12차례 이제 쭉 발사했는데, 뭐 앞에서 그 이쪽에 이 경과, 그동안의 그 연역이라고 할까? 이거 쭉 보면은 여러 발사체를 갖다 발사해서 이제 성공하고 한 그런 사례들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를 보신다면은, 제가 이 한국우주연구원 요 자료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자료예요. 같은 그 내용이지만은 백과사전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또 다른 백과사전의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뭐 쫙 발사체가 올라가는 느낌,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주인들이 타고서 올라갈 때 뭐 엄청난 이 물리적인 그런 변화, 충격 이런 거를 받을 텐데 그걸 다 견뎌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기분이 저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중력을 이겨야 당시간 이 지구를 떠날 수 있으니까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음, 물리학적인 그런 충격과 시련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주 축제 기간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방송 공번호 728번호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다 아시겠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뭐 미국이나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죠. 그쪽에 비해 보면 뭐 우주에 대한 그 발걸음은 굉장히 늦어요, 사실은. 굉장히 늦게 내딛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먹을 게 없어도 장시간 좀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도 핵 개발도 하고 뭐 또 우주에도 이 로켓 발사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심심치 않게 일본도 이제 로켓을 쏴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뭐 꼭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들에 비해 보면 우리의 우주에 대한 발걸음은 늦었죠. 하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압축 성장을 하는 그 특성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머지않았음을 저는 느낍니다. 물론 이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정상적인 이
발걸음을 디디면서 발전을 해야, 지속 가능해야지 저게 가능한 얘기죠. 가다가 뭐 어떤 나라 같이 뭐 경제가 폭망하고 그러면은 그런 데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뭐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뭐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돋움을 하려면은, 그리고 또 우리 특유의 그 압축 성장 빨리빨리 시스템을 전 세계인 앞에 구현하려고 한다면은 나라가 좀 뭔가, 뭐 요새 뭐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야말로 뭐 뉴가 됐든 올드가 됐든 좀 노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 그런 나라가 정말 되기를 답답히 희망합니다 진짜. 근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그 근원을 디지털 기술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본은 디지털화를 빨리빨리 안 해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들이 디지털 세계는 부도덕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 디지털화를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참 일본 대단하고 무서운 나라죠. 예. 그건 좀 시간이 더 지나야지 좀 명확하게 판명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우리의 그 여망과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국민적인 어, 자부심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데서 일하는 여러 전사, 외리어죠. 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수준까지 올라왔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 음, 아무튼 이견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항공우주연구원 발족일, 그러니까 설립은 어제 됐지만 오늘 현판을 한 거죠. 그 발족일에 김영호 TV에서 알아본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